램트, 3중연소 신기술, 독점 특허. KF-21 국산 엔진 전부 교체하나? 미국산 F414 엔진 거의 따라왔다. 정부와 민간이 한국산 항공엔진을 만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2029년을 전후로 1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견제가 더욱 확산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발판도 될 수 있다. 9조 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너럴 일렉트릭, GE, 위 F414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F404 엔진을 장착한 T-50 고등훈련기가 미국의 반대로 우즈베키스탄 수출길에 오르지 못했다. 엔진 국산화 성공 시 이 같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37년까지 약 5조 원을 들여 단계적 개발을 진행한다. 우선 추력 8,000파운드급 무인 전투기용 엔진에 이어 1만 파운드 수준의 제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1만 5천 파운드, F터버너 가동 시 2만 2천 파운드, 위 추력을 내는 F414급 터보팬 엔진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소재 부품 생태계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는 45년간 엔진 1만 대를 만든 저력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현재 지휘 라이선스를 활용해 F414 엔진을 생산 중으로 지난달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독자 모델 프로토타입도 최초 공개했다. 내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5,000평 규모의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도 구축한다. 두산도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 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1680도의 환경에서 견디는 냉각 코팅 기술을 확보한 것도 강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1만 파운드급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 설계도 수행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공엔진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아직까지도 GE와 미국 프레셋 위트니, 영국 롤스로이스, RR, 세계사에 필적할 곳이 없다. 중국이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들 3대장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같은 분야에서 단번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실패의 낙인을 찍고 업체에 지체상금을 물리고 소송전을 벌이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향후 항공엔진뿐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 시도 자체가 막힐 공산이 크다.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개발 중인 보라매의 사례를 들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금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K항공엔진을 통해 자주국방에 한 걸음 다가서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 나올 국산 전투기가 높은 가동률을 앞세워 안보 역량과 경제적 효과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청론직설, 배 파병. 러에 계속 경고하고 나토 등과 협력해 대북 억제력 높여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선에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겸 통일학연구원장은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재진입 기술 등을 넘겨주고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이어 한국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계속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의 조치를 고민하겠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야 한다.
북한군이 어떤 수준으로 얼마만큼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자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것을 노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 끝낸다고 공약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휴전 협상을 하도록 하는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응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보 위협에 놓인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이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나토는 올 7월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등장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유럽이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계획도 짰다. 여전히 변수들이 많다. 러시아가 단계적 대응을 경고한 한국 정부에 대해 오히려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처럼 진지전 포격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병력 지원은 도움이 되지만 교착된 전장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가진 K2 전차, K9 자주포와 같은 포병 전력은 전장 환경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준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러시아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무기 기술을 북한에 지원한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파병의 대가로 항공전력이 약한 북한의 S-400 방공 미사일, 신형 미그기, ICBM 재진입 기술, 다탄두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줄 수 있다. 이런 핵심 기술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 이전에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나 KN-23 단거리 미사일을 지원받고 식량 원유 비료 현금 같은 것을 반대급부로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더 큰 것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러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북러 조약 4조에는 침략을 받을 시 군사적인 모든 협력 지원을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침략한 전쟁이다. 조약이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되기도 전에 북한의 무기와 병력이 지원됐다. 북한 러시아 같은 정치체제는 제도화된 조약보다도 전례가 훨씬 중요하다. 한 나라가 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면 동맹국도 당연히 와서 싸워주는 식이다.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 이유 중 하나도 국공내전 당시 많은 조선인 공산당원의 참전이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다. 한반도 유사시 이해관계가 밀접한 중국도 참전할 수 있는가? 중국은 오히려 신중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참전은 미국과 한판 붙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가능하다. 북한의 한국과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전제이다. 이게 무너지면 참전하겠지만 제한적 수준이고 그 전에 미국과 소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파병으로 커지는 안보 리스크에 대해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나.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을 억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한반도 안보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나토 국가들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후 훨씬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이번에 북한이 병력까지 보내자 그만큼 더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우선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신할 다자제재 모니터링 팀에 훨씬 더 많은 나토 국가들이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22년 유럽에서는 나토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양자 동맹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격자무늬 동맹을 국가 안보 전략으로 발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격자 동맹과 나토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중국이 자주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생기면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정구로 만든 지 10년이 넘었다.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 합참의 통제를 받는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 지역에 전진 배치된 전략 자산을 모두 활용해 대응한다. 이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곳이 대만 해협과 한반도이다. 대만 문제가 남의 문제라는 주장은 한미 동맹 체제에서 나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물론 주한미군의 편제와 무기 체계는 북한 대응에 맞춰져 있어서 대만 해협에 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후방 기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8월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 대만 해협의 위기로 주한미군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일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논의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